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인 태평염전에 대해 미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 최대 염전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염전 피해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김종철 변호사님, 최정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 염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고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미국 관세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중에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국경에 들어오는 상품을 억류해서 시장에 풀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풀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명령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해당 상품은 국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기업이 이게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태평염전이 생산한 소금은 모두 수입 금지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수 조치된 사업장이 있는 국가가 총 12나라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13번째로 최초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인권 후진국들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우리나라가 이름 올렸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원래는 기업에 관한 어떤 이제 제재 조치인데 그렇지만 그 정부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제대로 대응했다면은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까 인권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대응과 관련돼서는 인권 후진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하려고 부탁을 해봤는데 전혀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쇠파이프로 칠 때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도망갔다가 가서 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들어맞죠. 바닷물 보다가 따라 뒤에 안 묻었길래 뒤에다 가면서 내가 나한테 산으로 막 튀지. 김종철 변호사님께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미 국무부에서 주는 영웅상까지 받으셨잖아요. 이번 미국의 금수 조치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 호소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미국 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우리 기업이 당한 거에 대해서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이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또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피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2021년에 발생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피해자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 같은 패턴으로 강제 노동이 염전에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가해자가 거의 강제 노동으로 처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2014년에 36건이 기소가 됐는데 단 한 건만 강제 노동으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됐고요. 그 처벌 수위도 너무 낮아가지고 1년 2개월 징역형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염전에서 구출돼가지고 제대로 자립할 수 없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더 열악한 곳에 가거나 또 염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반복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결국 기업의 문제인데요. 기업이 자기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한국에는 이렇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에 연루됐을 경우에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망 인권 실사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일정 규모의 기업들이 그 공급망에서 이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가 됐을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의 충격이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단체들과 함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염전을 가진 소금 기업들은 그 염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른바 염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염사장들은 다시 염부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염전을 운영하는 방식이 많은데,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상위 기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의미가 금수 조치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태평염전이나 다른 기업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단순한 노동 착취고 임금 체불의 문제지 무슨 강제 노동이냐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번 그 이제 인도 보류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관행이 바로 강제 노동이다. 강제 노동의 모든 지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 거거든요. 뭐 열악한 어떤 노동 조건, 생활 조건, 그다음에 장시간의 노동, 임금도 유보되고, 그다음에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고, 여건이 아니라 신분증도 압수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이제 강제 노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이제 강제 노동은 기업이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태평염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결국 자기의 공급망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그러니까 강제 노동 협약에 따른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권 실사를 해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험에 사실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도 있고 카나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EU에서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걸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 더 어렵다.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라는 그런 어떤 요번 금수조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각성이 이제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약하면은 자신의 생산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강제노동으로 의심되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유통한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길이 다 막힐 수 있다. 그 첫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 또 타이밍이 또 묘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을 목전에 두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런 또 금수 조치가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대응하냐고 미국 이제 관세 국경 보호청이 거의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이제 쏟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그 케이스 말고는 다른 케이스는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요 전에 직전에 나온 게 소말리아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고요. 이게 요번에 성명서를 보면 이제 관세 국경 보호의 성명서를 보면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불공정 그런 경쟁을 하게 하는 거다. 누구는 강제노동으로 싸게 파는데 정직하게 법 지켜가면서 파는 기업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지 않냐라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성명서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금수 조치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수입품을 소비를 함으로써 결국 강제노동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금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 국경 보호청이 이번에 내놓은 걸 보면 직접 조사한 과정에서 태평염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협박, 사기, 폭행, 체불 등을 강제 노동의 지표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던 건데 미 국무부가 이렇게 전 세계 사실 우리도 잘 모르던 어떤 인권 침해를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좀 신기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발견된 2014년 이후부터 계속 미국 대사관에서 엄청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금수 조치가 단순히 저희의 청원으로 물론 촉발된 거긴 하겠지만 2014년부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 10년 넘게 결국 인신매매 등급도 강등했던 적이 있고 또 이번에 금수 조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보류 조치를 금방 해제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쏟아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희 이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이제 금수 조치 해제하는데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업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강제 노동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여기서 풀려나게끔 기업 편을 든다? 그러면 더 사실은 뭔가 의심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뭐 태평양전에서 자기가 강제 노동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뭐 해명하는 것은 입증하는 것은 거기에 역할인데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강제 노동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피해자 지원하고 보호체계 마련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게 하고 또 공급망에서 기업들이 강제 노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사실은 타당한 거고 이런 태도가 오히려 태평양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정규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에 어떤 대거 염전 노예들이 발견되는 그 사태 이후에 뭐 10년 넘게 염전 피해자들과 함께 해오셨는데요. 또 피해자들과 함께 하시는 입장에서 이번 금수 조치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2014년부터 저희를 비롯한 여러 인권 단체들이 이 사건은 단순히 임금을 안 준 사건이 아니라 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정말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인신매매 사건이고 강제노동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여러 가지 처벌 과정이나 여러 가지 피해 회복 과정에서 그저 임금 체불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상 미국 금수 조치로 인해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한 임금 체불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도 이거는 인신매매 문제였고 강제노동 문제였고 인권침해 문제였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너무 끔찍한 건데 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 어떻게 솜방망이 처벌이야. 10년 넘게 이렇게 한 사람의 노동력을 악착같이 착취했는데 그리고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의로 뭐 통장을 개설하거나 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진짜 피해를 입히고 솜방망이 처벌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했는데 이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능했던 건 한국 정부나 한국의 지자체가 그런 인식에 놓여져 있었구나. 이 문제를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고 덮기만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끔찍한 사건, 실제 이거 그 처음에 기사 났을 때 다들 외국 반응이, 외신에서 반응이 이거 노스 코리아 사건 아니야? 사우스 코리아에서 정말 이런다고?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먼저 했었어요. 저희가 바로 이제 김종철 변호사님과 같이 뭐 금수 조치를 신청한 게 아니라 일단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먼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소송을 했고 승소 판결이 확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더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저희가 고민을 했었죠.
또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봤자 이 문제는 더 이상 근절될 수가 없다. 계속 재반복되고 피해자들은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저희가 이제 인신매매 척결의 영웅이신 저희 김종철 변호사님 모시고 기업의 어떤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공급망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걸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냥 국가가 패소하면 배상해주는 돈은 결국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좀 더 나서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금수 조치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가해자와의 문제로 생각했죠. 가해자가 잘못한 거야라는 문제로 접근하다가 파다 보니까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다 알면서도 묵인한 거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파다 보니까 기업도 다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게 점점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는 것이 주된 목적인 거죠. 어떤 한 기업이 이것 때문에 골탕 먹고 이것 때문에 수출 안 되는 게 저희랑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가 한국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다 보니 국가랑 지방자치 상대로 소송도 해보고 그리고 또 금수 조치도 청원해보고 앞으로 이젠 더 뭘 해봐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모든 시민들이 다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이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14년에 그렇게 밝혀졌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우리 사회에 주는 경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여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피해를 막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